안녕하세요. 보나 보나 뭘 보나 나보나 혜정보나 보나 박혜정 선교사입니다. 지난 한 주 은유와 함께 잘 씨름하셨나요? 자신의 삶의 핵심 가치를 은유법 A는 B다를 활용하여 재정의 내려보는 것은 예배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꼭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영성 에세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기에서는 영성 일기를 써보았는데요. 2기에서는 또 영성 에세이를 써보았습니다. 일기와 에세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일기란 뭘까요? 네, 선교사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네, 일기란 개인이 일상에서 체험하는 경험, 생각, 감상 등을 하루 단위로 기록하는 비공식적이면서 또 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럼 에세이란 뭘까요? 네, 에세이란 일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한 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세이는 정확히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하나는 경수필, 또 다른 하나는 중수필입니다. 경수필은 미셀런이라고도 하고요. 또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을 소재로 가볍게 쓴 수필을 뜻합니다. 감상적이고 주관적이고 개인적 또 정서적 특성을 지니는 신변 잡기적인 글입니다. 이 글에서는 나가 겉으로 잘 드러납니다. 근데 반면에 중수필은 주로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고 또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글입니다. 네, 비평적 수필이나 과학적 수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적, 객관적, 사회적, 논리적 성격을 지니는 소평론 같은 것으로 문장의 흐름이 무거운 느낌을 주며 또 논리적이지요. 나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표현이 객관적이며 사회적이고 또 실용적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면 일기와 에세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독자의 유무입니다. 일기는 나 혼자 쓰고 읽는 것이지만 에세이는 그 글을 읽을 독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독자를 생각하지 않는 글은 일기이고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은 글은 에세이입니다. 북캐릭터 글 쓰는 선교사가 되기로 하고 글을 쓰는 이상 그 글은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읽힐 가능성이 큽니다. 일기를 쓰겠다고 하면 글 쓰는 것을 배우러 오시지도 않으셨겠죠. 그럼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은 글,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낯선 글감,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것, 그리고 묘사,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낯선 글감을 볼까요? 그냥 쓰나마나한 소재는 사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겪는 일들도 비슷비슷하고요. 거기서 어떻게 새롭고 독특한 나만의 글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낯설게 보기를 통해서입니다. 그동안 보아왔던 사물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친숙하고 일상적인 관념을 낯설게 하여 내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은유법과 소재의 특징 찾기도 이 낯설게 보기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늘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걸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늘 걸어 다니면서 보던 그 가로수 중에 키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어느 날 제 눈에 탁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커도 된다. 각자 자기만의 키가 크는 때가 있다 라는 의미가 그 나무에게 부여된 때가 있더라고요. 또 아침에 도시락을 싸다가 짜증이 나서 칼질이 곱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질이 햄이나 감자를 써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 마음의 짜증, 미움, 원망 이런 감정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축구 경기를 봐요. 그러면 공격수는 공격수의 역할이 있고 골키퍼는 골키퍼의 역할을 해야 팀이 잘 돌아가는데 이것을 선교지에 대입했을 때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선교사들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발휘해야 선교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또 풀어낼 수도 있죠. 또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에서도 더 보면요. 선수는 필드에 나가서 뛸 준비가 되어 있지만 감독이 아직 아니라고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기용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내가 바로 그 선수가 한번 돼보는 것입니다.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 너의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일상적이고 평범하게 보였던 것들이 갑자기 새롭게 보이는 것. 그래서 그것이 나라는 개인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 그것이 바로 낯설게 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관심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것들입니다. 좋은 에세이를 쓰려면 작은 것을 세밀하게 그려내야 하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인 소재들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역사를 쓰려고 해요. 근데 역사를 쓰려고 하면 너무 방대합니다. 내가 있는 선교지의 역사, 혹은 내가 있는 도시의 역사, 혹은 우리 옆집 할머니의 가족사 등 구체적인 소재로 그 범위를 좁혀 나가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축구 자체에 대해서 쓰려고 하면은 또 너무 광범위하고 범위가 너무 크죠. 그럴 때는 이제 뭐 대한민국의 실업축구인지 조기축구인지 유소년 축구인지 뭐 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계속 좁혀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드라마에서 이제 대해서 또 글을 써요. 근데 드라마에서 대해서 쓰세요 라고 하면 아마 문화평론가도 쓰기를 주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의 사랑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무엇이 있는지, 혹은 사회인으로서의 고난과 성공을 그린 드라마가 무엇이 있는지, 나는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이렇게 분명히 본인의 관심사가 있을 텐데요. 그 관심사를 찾아서 계속 그 범위를 좁혀가는 것입니다. 여행에 대해서 쓰려고 하면 막막하죠. 그런데 내가 지금 있는 선교지에 한국에서 그동안 열심히 일하셨던 목사님, 권사님들이 오신다고 하면 어디를 소개하고 싶은지, 또 내가 있는 지역에 유명한 혹은 알려지지 않은 작은 박물관들은 어디가 있는지, 뭐 이렇게 그렇게 계속 그 범위를 계속 좁혀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 감이 오시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묘사입니다. 묘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묘사는 사물의 어떠함을 그리는 것으로 대상의 빛깔, 감촉, 냄새, 소리, 맛, 세 특성을 그림을 그리듯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입니다. 묘사는 단순히 대상의 특성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인물이나 상황, 행동, 심리 등을 그릴 수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글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묘사인데요. 이 묘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변을 잘 살피고 봐야 합니다. 글쓰사 1, 2기에서 선교사님들의 글을 읽으면서 저는 마치 3D 안경이나 아니면 VR 안경을 쓴 것처럼 선교사님들의 묘사하신 그 상황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어떤 때는 글을 읽으면서 그냥 왈칵 눈물을 쏟아내기도 했고요. 또 어떤 때는 정말 내일처럼 기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선교사님들께서 그때 그 시절, 그 상황에 대한 묘사를 잘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 상황은 어땠는지, 그때 자신의 감정은 어떠했는지, 자신을 둘러싼 주변인들은 어땠는지, 사실과 감정을 적절히 섞어서 풀어내셨기 때문에 저는 제3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글의 모든 부분에서 묘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하게 어떤 그 상황, 그 감정을 나타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 부분에서만 묘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묘사 글쓰기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비가 그친 아침,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걸어온 길을 한번 묘사해 봤습니다. 일단 이것을 묘사로 풀어내기 전에 사실로 짧게 이제 얘기한다면 비가 온 후 거리가 젖어 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이죠. 그런데 묘사로 제가 한번 쓴 글을 읽어드릴게요. 새벽 내내 쏟아졌던 비 덕분에 거리가 반짝거린다. 나무들은 오랜만에 갈증을 해결하고는 한 뼘은 더 자란 듯하다. 가로수 옆으로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의 얼굴은 밤새 내린 비 때문에 아침잠에서 깨어나기 힘들었다고 말해주고 있지만 이내 청량감이 감도는 시린 공기를 한껏 들이마시고는 비 그친 아침을 온몸으로 맞이한다. 어떠세요? 좀 더 감각적으로 뭔가 더 다가오지 않으신가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에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는 그 시구를 선교사님들도 아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말이 제 생각에는 묘사의 힘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순간이든지 자세히 보고 또 오래 보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바로 묘사의 힘입니다. 본인이 관심사가 있는 순간이나 어떤 상황을 한번 묘사를 사용해서 써보세요. 묘사를 통해 평범한 순간이 특별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묘사에 대해서 또 낯설게 보기
그리고 자신의 관심사를 구체적으로 좁게 좁혀보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것을 사용해서 영성 에세이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